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방금? 꼭 눌러주십사고. 이런 건 보통 인감 찍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제스처에 약하잖아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 의원님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건 보통 옛날 검투사들 이거 그렇죠. 아니야? 맞습니다. 네. 전 좀 이거, 이상해요.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보게 되는 겁니까? 보라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라매의 시험 발사나 뭐 시험을 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거, 의미 없거나 또는 그냥 포장용이거나 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자르지를 않는데 요거는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의미를 많은 매체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밀떡 청취자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굵직굵직한 여러 기사 속에서 나온 밀리터리 기사 중에 하나는 보라매가 미티어를 장착하잖아요. 예.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미티어가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그렇지만 장착하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있습니다. 아이리스-T도 역시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성공이 그냥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가 탐지하고 추적해서 조준 사격까지 하는 그것도 의도된 사격을 해서 정확하게 의도된 바 시험을 마친 완벽하게 성공한 그런 사례의 뉴스를 공개했는데, 아니, 쉽지 않다는 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티어를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 이게 뉴스가 된다는 건 성공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어렵다. 얘기가 아닐까.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실전 배치를 바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와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공대공 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물론 그 외에 여러 고도에서의 계속 시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작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공개한 데는 앞서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사격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제 앞서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카이다에서 제한을 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원래 40대를 1차 양산을 하기로 한 것을 결국은 이제 제한을 해서 20대를 우선 양산하고 차후에 시험 성과를 봐서 나머지 20대를 양산하는 걸로. 그래서 양산을 40대 하는 거와 20대씩 나눠서 하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뉴스가 갖는 의미는 그런 데 둘 수 있죠. 실전 배치가 바로 가능할 정도로 거의 완성 단계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티어였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티어 전에는 다른 걸 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미티어를 다른 거를 선정한 것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죠. 원래 보라매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이 관련되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을 할 때 우리 공군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암람 계열을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거절을 했죠. 개발 중인 플랫폼에는 우리 미사일을 줄 수가 없다. 그래? 알았어. 일종의 갑질한 거네. 네, 알았어. 네. 그리고 이제 유럽산을 알아본 건데, 사실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만은 미티어가 가장 사거리가 길고 그런 측면에서의 성능은 뛰어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미제에 뒤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성능의 미사일을 장착할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저 관련 기사를 저 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이 미티어를 나중에 대체할 만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도 같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기술로 이거를 이렇게 사정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중거리 미사일이다 하면은 사정거리가 아주 짧게는 50km부터 100km 사이를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0km가 넘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 중인 그렇죠. 거죠.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거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에서 좀 특화된 방위 산업 기술 중에서 유도 무기 체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 군사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 기반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다 갖추고 있다. 우리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우리의 보라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무장을 해야지만이 유리한 거죠. 완성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하고 있고 이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도를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거기에서 보도 매체들이 설명해 주는 건 달리 설명했어야 돼요. 사실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그 미사일의 성능은 여러 플랫폼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미티어면은 뭐 사용이 우리가 많이 됐으니까. 네 번째 무기 플랫폼에서 발사 성공을 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의 세 전투기에서도 개발 성공을 했었어요. 발사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장착하고 있는 우리가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그만큼의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이게 임무 컴퓨터하고 통합 연동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의미가 큰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그게 타이틀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없거나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뭐 박 의원님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죠. 박 의원님한테 만약에 기자가 이제 이거 미티어 발사 시험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뭐 뽑아야죠 하면은 미사일 대신 레이더 얘기를 먼저 하셨을 거잖아요.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할 때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고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럼 보도 자료에는 익히 들려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성공을 했다. 성공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만이 더 좋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도 같이 이제 소개가 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좀 빠진 게 일부러 빠진 건 아니고 그것을 대중한테 공표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검객이 집단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한 방에 휙 베는 거 있잖아요. 집단배기. 칼을 잘 쓰시는 분들이 그걸 해내는 게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집단을 뱄다, 집단을 깨끗하게 뱄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난 딴 걸 본 거야. 이 검객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런 거죠. 눈을 가리고도 이렇게 잘 뵐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뉴스가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사일 쏴서 뭐 발사에 성공했다.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우리의 통제 하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눈을 가지게 됐다. 보라매가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입증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미티어든 아이리스티든 또 암람이든 사이드와인더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에 개발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들 모두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보라매다. 그러니까 외국의 이 보라매를 노리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그걸 보겠죠. 그렇지. 그걸 봤겠죠. 저 보람에 뭘 달았을 때 정확하게 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에이사 레이더가 임무 컴퓨터하고 공대공 임무에 있어서 통합이 됐구나라는 걸 간접 증명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아이리스-T 단거리 같은 건가요? 그럼 맥락이? 똑같죠. 네. 사거리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락원에서 발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 수준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참을 뛰어넘은 수준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도 자료라든지 보도 지침대로만 쓰면은 그게 기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행간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사실 이외의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국방 분야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도 기사 보면 좀 이상한 게 미티어는 이미 실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기체에서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이게 기사가 날 일인가? 그거보다 뭐 다른 게 더 중요할 텐데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져왔죠. 네. 뭐 저는 그 기사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방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네네. 이야기인데 그 행간을 좀 해설해주고 하는 그런 매체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앞장서는 그런 매체가 바로 우리 밀떡이고 우리 밀떡 청취자분들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알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른 종류를 결합시켜서 무사히 임무가 완수됐다. 이게 사람들이 저도 문과인데 그냥 만들어서 콘센트를 조립해서 콘센트를 딱 꽂으면 그냥 불이 들어오고 작동이 될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런 사례 너무 많은데 이번 경우는 국산 플랫폼에 외국산 미사일을 달아서 발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발사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미티어든 다른 미사일이든. 네, 계속 이제 뭐 강조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키 포인트다. 뭐 모든 문과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문과예요. 나는 문과지만 콘센트 꽂는다고 불 들어오는 거 보고 와 이러지 않아요. 맞아, 콘센트 꽂는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뭐 이런 적 되게 많거든요. 그 사실 우리 보람의 얘기, 그러니까 뭐 미사일 성공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람의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요 방송을 보시기 전 뭐 한참 전이 됐겠지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 봐요 나는 이런 케이스 자체를. 돈 없어 3분의 1 주고 3분의 1만큼만 기술 이전 받아갈게. 어떻게 이 상황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관되게 강조해드린 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결코 보람의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차후에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전투기에 기본 인프라가 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의 분담금이 맞아떨어진 건데 이걸 포기를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를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흘러왔는데 결국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맹점. 인도네시아 청취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군사 마니아 분들이 평가를 내리기를 아직 인도네시아는 군에 대한 부정부패가 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베이트를 대한민국이 안 주는 거야 계속. 그런 거래를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담금도 안 주는 거 아니었나라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 포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럼 3분의 1만 가져갈 겐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난 진짜 뉴스를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한다고 딱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방학 하나만 가져갈게. 그러니까 방세기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름이 없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냐? 아니라 지금 외국산 무기들 사들이네 마네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무기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인도네시아한테 뭐 기술 이전? 꿈도 안 꾸죠.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지는 게 군내 비리, 군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중간에서 착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착복이 안 되니까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걸 누르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게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 자기들이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기술은 빼나간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얼마 봅니다. 전에 또 그 인리 기술자가 이렇게 빼가려고 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잖아요. 항공 기술, 특히 한 나라가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술은 그렇게 쉽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일부 기술을 갖고 알고 있다, 탈취했다,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개발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 일부를 빼갔다고 치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팔 만드는 기술을 가져갔어. 손가락.
그럼 나머지 것들이 없을 때 이걸 결합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거보다 훨씬 단순한 전차도 아. 예를 들어 알타이 전차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줬어요. 예. 튀르키예한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알타이를 튀르키예 자국은 물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혹은 도입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 그러죠. 이 알타이 전차와 K2 흑표하고는 기술은 똑같은데 나온 결과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땡큐다. 뭐 심정적으로야 뭐 6천억만 분담하고 그것만 가져가게 했을 때 아유 때려쳐라. 아예 그냥 이참에 때려치자라고 하는데 절대 대한민국은 그걸 그냥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죠. 왜? 국익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 6천억만이라도 받지만 우리는 50대를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6천원만큼의 기술은 오히려 땡큐인 게 절대 그거 가지고 와서 뭘 활용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물 반 컵하고 같은 것 같아요. 물이 반 컵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 이제 반만 채우면 한 잔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일인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에 보라매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인도네시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이 댓글로 영어를 다져서 번역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원래 계약서대로 기술을 안 줬다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협상을 다시 해야죠. 우리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미국이랑 다른 나라 기술 도입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게 원래 룰인데 그냥 다짜고짜 돈을 그렇게 안 주고 못 준도 버틴다? 아 이거는 좀 너무했어요. 네. 아니 뭐 그 인도네시아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글 쓴 사람? 누군지 모르죠. 뭐 네. 인도네시아의 박찬준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근데 그런 식의 불평불만을 늘어놓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혼자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편 상황에서 거기서 막 논리를 맞춰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국뽕 유튜버가 있겠죠. 있겠죠. 네. 뭐 감히 대한민국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리고 우리 정명섭 작가가 번역했다는 게 이게 정확한지도 아니, 모르겠네요. 번역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보라매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면 4대 항전 장비를 하나씩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일 거예요. 에이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모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개 모드가 있어요. 예. 그중에 한두 개 모드를 지금 시험 성공을 한 것 같고 나머지 모드를 계속해서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공개는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대지 관련된 모드가 6개인가 있어요. 그것은 2028년 이후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앞당겨져서 2025년 내년부터는 그 과정도 아마도 시험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이제 공대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전 장비 하나 있죠. IRST. 요 부분도 아마 시험을 곧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시험 발사 성공한 이것은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말쯤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 속도가 지금 계속해서 성공도 하고 있지만은 빨라지고 있다. 엄청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보람에 했던 화이팅입니다. 이제 자 오늘은 보람의 파이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 하겠습니다. 있겠군요. 예,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